스피어 하나와 큐브 하나를 대충 만들어서 바로 메이크 에디터블은 해둘게요. 메이크 에디터블을 했을 때 이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점선면 편집만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개도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뭐 UVW 태그라고 해가지고 전개도를 편집한 정보에 대해서 들어있는 태그가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을 해줘야 생겨요. 일반 매터리얼을 그냥 2개 만들어 볼게요. 저희 요거 렌더 세팅에서 이제 렌더러가 스탠다드인 상태에서 매터리얼 매니저에서 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가지고 매터리얼을 2개 만들어 주시고, 자, 일반 매터리얼을 2개 만들어서 하나에는 박스 텍스처, 또 하나의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어스맵,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 큐브에는 박스 텍스처 넣은 매터리얼을 넣어주시고, 스피어에는 지구 사진을 넣은 매터리얼을 넣어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은 스피어에는 이 지구본 사진이 이렇게 둥글게 잘 들어갔거든요. 이 지구본 사진 하나가 둥글게 잘 적용이 되었어요. 큐브를 보시면 이 박스 텍스처가 이제 면당 하나씩, 그러니까 이 박스 텍스처가 총 6개가 이 각 면마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둥글게 감싼 형태로 입혀졌는데, 박스에는 6개의 방향에서 따로따로 각각 입혀지는 걸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피어에다가 박스 텍스처를 입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진이 둥글게 감싼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큐브에다가 이 지구 사진을 적용을 시키면 각 면마다 6개의 사진이 따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매터리얼 태그를 선택했을 때 프로젝션 자체가 UVW 매핑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 이 텍스처를 적용했을 때 전개도를 따라 적용된다, 이걸 전제하에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전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러 가보죠. 여기 보시면은 UV 에디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UVW 매핑이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는 퍼스펙티브 뷰, 왼쪽 화면에는 전개도를 확인할 수 있는 UV 에디터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큐브만 선택을 했을 때 왼쪽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거를 면 선택 툴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퍼스펙티브 화면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면 왼쪽에서 그에 해당하는 면이 이렇게 하나만 잡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고 이동, 요거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화면에서 면을 하나 잡고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똑 떼버릴 수가 있고요. 또 잡고서 똑 떼버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똑 떼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큐브에 이 처음 갖고 있는 전개도는 6방향에서의 이 면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이 사진 하나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개의 면이 겹쳐 있는 형태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원래는 이런 주사위 형태를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초중 고등학교 나오면서 뭐 미술 시간에 이런 사각형 종이를 갖다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펼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유곽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런 개념이랑은 오히려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주사위 형태로 전개도가 펼쳐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박스 텍스처를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박스 텍스처를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하나의 사진이, 하나의 박스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하트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어딘가 여기에 하트가 뭐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면 하나씩 똑똑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해가지고 전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뭐 여기다가 다른 사진 넣고 여기다가 뭐 다른 사진 넣고 각각의 면마다 다른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보내볼 거예요. 나중에 포토샵으로 보내서 각각의 면마다 따로 색칠을 해주는 거죠. 자, 스피어를 한번 볼까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가 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잘 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스피어는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절개선이 보여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펼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에서 절개선을 잘 마련해가지고 그 절개선을 따라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펼쳐야 하거든요. 스피어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지구 사진이 적용이 이렇게 된 거죠. 지구 사진이 이렇게 적용이 잘 돼가지고 이 하나의 지구 사진이 이 스피어를 감싼 상태가 잘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서 한번 꾸며보자고요. 우선은 지금 이거 매터리얼 매니저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뒤에 아래에 뜨거든요. 매터리얼 매니저 열어보시면 아래에 뜨는데 적용된 매터리얼과 만든 매터리얼 전부 우선 삭제합시다. 면 선택 툴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면 뭐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얘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면 두 개의 전개도가 다 한 번에 보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전개도 안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나열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걸 한번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상태는 이 상태인데, 자, 일단 왼쪽에서 뭐 파일의 new texture 해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뭐 전개도 기초라고 해주시고 가로 2000
세로 2000. 이게 정석적으로는 이것도 2의 제곱수를 따져가지고 2048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파일에 new texture 해가지고 이름은 전개도 기초 가로 세로 2048 이렇게 해가지고 OK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깔리는데요. 이거를 저도 옛날에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제가 수업하면서도 몇 번 반복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이런 느낌이었구나가, 이제 이런 뜻이었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처음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인터페이스 자체가 참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쉬울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리가 텍스처를 깐다는 행위는 그냥 배경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파일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포토샵에서 꾸며야 되거든요. 그럼 포토샵에서 꾸미려면 이거를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미지라도 하나가 깔려야 되니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저희 여기 파일에서 오픈 텍스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다가 일반 사진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파일에 오픈 텍스처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박스 텍스처 하나만 이렇게 불러와 보시면 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불러와져요. 방금 우리가 만든 건 어디 갔지? 방금 우리가 뉴 텍스처로 만든 배경은 어디 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만든 전개도 기초 그 배경, 회색깔 배경 깔아놓은 게 여기 있고요. 불러온 사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볼까요?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텍스처에 박스 텍스처 요걸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에 박스 텍스처를 불러오시면 이게 사진이 깔리는데 임시로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임시로 결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매터리얼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매터리얼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 매터리얼 아무것도 적용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 매터리얼을 적용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깔아놓더라도 뭔가 다른 작업해야지 하고 있으면 어느새 깔아놓은 게 없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짜증나는 시스템이라 뭐 선택을 먼저 하고 다시 불러와야 돼. 이렇게 전개도 기초를 불러옵시다. 전개도 기초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A 눌러가지고 면 전부 잡아보세요. 우리가 잡아놓은 면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면 선택 툴로 컨트롤 A 해가지고 큐브의 면을 다 잡아주시고 일단은 이거 눌러볼까요? 박스? 그러면 진짜 그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펼친 것처럼 주사위 펼친 것처럼 전개도가 우선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그 프로젝션의 속성들은 일단 절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개도 펴는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피어에는 절개선이 있었잖아요. 스피어에는 절개선이 있었는데 절개선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여기 프로젝션에 있는 항목들은 이제 절개선 없이 이제 펼쳐보는 항목들이고,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그 우리가 그 매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매터리얼에
프로젝션 누르면은 매터리얼 태그에 프로젝션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프로젝션에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절개선을 이용해가지고 전개도를 펼치든지 한다고 하면 여기 매터리얼 태그의 프로젝션은 무조건 UVW 매핑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프로젝션에서 뭔가 다른 설정을 클릭을 해주면 굳이 여기에서 내가 전개도를 펴지 않더라도 이 프로젝션에서 알맞은 설정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전개도를 펼치는 걸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설정으로는 사실 택도 없긴 해요. 근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면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반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설정들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박스 한 다음에 그냥 이제 하나씩 잡고서 요렇게 배치해 보세요. 오히려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공간을 좀 남겨놓을 거예요. 스피어를 놓을 거거든요. 아래쪽에다가는 스피어를 놓을 거여서 공간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러면서도 왼쪽에 보시면은 뭐 이동 툴 해가지고 뭐 이동은 당연히 되는 거고 회전 툴도 있어요. 회전 툴로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는데 회전 툴로 뭐 빈 공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클릭한 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회전할 필요는 없겠고 크기 툴은 좀 또 써줄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빈 공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혹시 얘가 좌우 반전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얘가 상하 반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평 수직은 맞을까? 지금은 어떻게 봐도 수평 수직이 맞지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수평 수직 확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보려면 여기 텍스처에 보시면은 UV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딱 눌러보시면 임시 배경이 이제는 이런 임시 배경이 깔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아, 영어와 숫자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좌우 반전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상하 반전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사진을 갖다가 이런 크기로 적용하면 얘한테는 이런 크기로 보이는구나. 왜냐면 왼쪽에서 이 전개도를 크기를 갖다가 뭐 요렇게 키워놓으면 오히려 적용되는 텍스처는 작아지죠. 그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전개도의 크기를 키워놓으면 들어가는 이미지의 패턴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런 걸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아, 이게 지금 수평 수직이 안 맞구나. 반대로 내가 회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수직을 어거지로라도 좀 맞춰볼 수 있겠고 이런 걸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미리 확인이 다 끝났으면 텍스처의 전개도 기초 이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전개도 기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면을 전부 잡고서요. 다시 컨트롤 A로 면을 다 잡고서 여기에 레이어에 Create UV Mesh 레이어라는 걸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잡아놓은 면들에 한해서 이 선에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그냥 판박이 찍는다고 말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슈퍼 가면은 판박이 껌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판박이 붙이고 손등에다가 판박이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배경에다가 이 모양의 판박이를 붙이는 거야. 이 모양의 판박이를 붙이면 그거를 포토샵에 가져갔을 때 그 판박이가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 판박이의 그 형태에 맞춰서 판박이의 그 외곽선에 맞춰가지고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요.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살짝 이렇게 치워보면 살짝 이거를 이동 툴로 살짝 치워보면 이렇게 선이 찍혀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이 화면은 뭐 너무 화면이 축소되어 있어가지고 그 얇은 선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미리 보기 렉 같은 게 좀 있는 거고, 가까이서 보면은 선 찍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선 찍혀 있는 게 잘 보여요. 우리는 포토샵 가서 여기에 이 외곽 형태에 맞춰서 꾸며주면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에 UV 에디트 항목에서의 레이어 매니저라는 걸 꺼내보세요. 우리가 포토샵을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레이어 매니저를 보시면 배경 레이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찍어놓은 이 판박이 레이어가 서로 잘 나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판박이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하얀 선이 마지막에까지 눈에 보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 판박이 선이 눈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놓는 편이 좋죠. 그리고 이 레이어가 항시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꾸며주는 게 좋고, 이 레이어가 맨 위에 있어야 이 선을 항상 확인해 보면서 그 이미지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레이어에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라고 하는 게 판박이를 찍은 레이어를 만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선택한 면에 한해서 그런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보가 여기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다른 큐브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큐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게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얘만을 위한 스페셜한 전개도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얘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전개도예요.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스피어를 선택을 해봤을 때 또 다 날라갔어. 우리가 방금 깔아놓은 그게 다 날라갔어. 근데 자, 스피어를 선택해서 여기 텍스처에 전개도 기초 아까 만들어놨던 거 선택하면 돼요. 이제 컨트롤 A로 면 다 선택해서 크기 툴로 좀 줄입시다. 크기 툴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좀 해볼게요. 이미 찍혀있는 자리를 피해줘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 했을 때 이게 엄청 얇게 찍혔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얇게 찍혀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요거 두께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는 항상 이 얇은 두께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요 아웃라인 폴리곤으로 해주면 현재 레이어에 판박이를 찍거든요. 현재 레이어에 판박이를 찍는 거는 이 판박이 찍는 두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봅시다. 박스 전개도 이거 이름을 그냥 전개도 판박이라고 바꿀게요. 이 레이어 하나에다가 박스랑 스피어 전개도를 다 찍을게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전개도 판박이라고 해주시고 아무튼 스피어부터 가겠습니다. 자, 스피어 면 다 선택한 상태에서 우선은 요거 알려드릴게요. 판박이가 찍히는 두께. 이게 요 위에 보시면 툴에 페인트 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가지고 막 색칠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 전개도에다가 색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우리가 따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넣느니 포토샵에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페인트 툴 메뉴로도 포토샵 없이 칠이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은 얘도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브러쉬, 뭐 도장 툴, 지우개, 닫지, 번 이런 거 다 포토샵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걸로 하느니 그냥 포토샵으로 넘기겠다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브러쉬 툴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브러쉬 툴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사이즈가 있거든요. 브러쉬 툴을 사용할 때 사이즈. 근데 이게 이제 브러쉬 툴을 사용할 때의 사이즈이기도 하지만 판박이가 찍힐 때의 두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뭐 잘 보이도록 한 20 정도? 이게 기본 값으로는 10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값으로는 10 되어 있을 건데 이걸 한 20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자고요. 사이즈를 한 20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동 툴로 돌아와서 지금 이 면이 컨트롤 A로 면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레이어가 전개도 판박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에 아웃라인 폴리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나 두께감 있게 판박이가 찍히죠. 꽤나 두께감 있게 판박이가 잘 찍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큐브도 다시 선택을 해서 또 전개도 기초 텍스처로 돌아오시고 해서 이 전개도 기초에다가 다시 이제 레이어의 아웃라인 폴리곤 큐브를 이거를 다시 해주는 거는 사실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 워낙 이 선이 눈에 안 보였어 가지고 그냥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 큐브를 다시 아웃라인 폴리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는 무조건 얇게 찍혀.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새로운 레이어, 빈 레이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을 아웃라인 폴리곤 하겠다. 이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해주는 게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라는 게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판박이 찍어준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긴 하지만 선의 두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중간 저장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파일에 Save Texture As 합니다. 해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포토샵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포토샵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를 수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나 이거 수정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 놨어. 뭐 판박이 같은 거야 레이어를 뭐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하면 되긴 해요. 여기 있는 레이어를 뭐 삭제하고 판박이를 뭐 이런 걸로 판박이를 다시 찍고 하면은 뭐 수정이야 되긴 되는데, 근데 얘를 여기서 수정을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포토샵 파일은 뭐 어떡하라고? 그죠? 싱크로가 안 맞는 거잖아. 수정해버리면. 그러면 뭐 얘를 삭제하고 다시 저장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해야 됩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전개도 기초 PS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랑 뭐 전개도 판박이 레이어랑 잘 나눠져서 불러와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얘도 락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안 걸어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색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락을 걸어버리는 편이 낫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건데,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는 이 사이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 뭐 주황색으로 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영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Alt 딜리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페인트 칠하는 게 이제 Alt 딜리트였죠. 난 여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만 색칠해야지.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는 좀 다른 색으로 색칠해야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사진을 갖다가 불러와야지. 사진 불러와가지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할 수 있었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해서 이제 여기에는 뭐 요런 식으로 사진 적용해야지. 엔터 치면 되는데, 사진을 불러올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하시는 게 필수예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안 그러면 C4D에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C4D 버전 따라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버전에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에서는 나름 되던데. 최신 버전에서는 레이어 레스터화 안 해도 되긴 되던데,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애초에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거 자체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주는 게 좋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처링 배울 때 각 면마다 만약에 다른 그 매터리얼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셀렉션 태그를 만들면 되는 문제긴 했거든요. 그것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뭐 나는 이 면을 선택해가지고 셀렉션 태그 만들어야지. 스토어 셀렉션. 너는 이름을 A1번으로 지어놓을게.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스토어 셀렉션 해가지고 뭐 A2번 정해놓을게. 여기 선택해서 스토어 셀렉션 해가지고 뭐 A3번 해놓을게. 해가지고 매터리얼을 뭐 만드는데 적용하는 거죠. 적용했을 때 얘한테는 셀렉션 태그 이거 넣고, 얘한테는 셀렉션 태그 이거 넣고, 얘한테는 셀렉션 태그 이거 넣으면 이렇게 각 면마다 뭐 따로 꾸밀 수 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게끔 꾸며주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시는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각각의 면을 따로 꾸며보시고 요 아래쪽도 좀 해보시고 해서 다 꾸미면 저장을 하는데 이 전개도 판박이를 나중에 눈을 끄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해보는 거니까 뭐 옥텔렌더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뭐 디퓨즈나 글로시 매터리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드 에디터에서 디퓨즈에다가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달아야겠죠.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다가 전개도 기초 PSD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터리얼 하나를 얘한테 적용하고 얘한테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매터리얼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매터리얼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매터리얼을 하나만 만들어서 얘한테도 적용하고 얘한테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도에 따라 텍스처가 잘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간혹 가다가 내가 이제 포토샵을 수정할 거야. 뭐 위쪽에 이 빨간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잘 보세요. 뭐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좀 다른 색깔 줘야지 해서 색깔을 바꿨어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도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도 했는데 10호D에서는 이게 포토샵에서 수정된 게 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포토샵에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도 했는데 이거는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서 리로드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리로드 하시면 어때요? 수정된 게 확인이 되죠?